냉동칸은 이렇게 서랍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다 세로로 꽂아서 수납을 해야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눕혀서 차곡차곡 올리면은 밑에 있는 제품은 뭐가 있는지가 안 보이잖아요. 이게 반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또 한 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통을 넣어서 또 반 정도로 이렇게 분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쪽은 주로 다진 마늘이나 뭐 청양고추, 뭐 채썬 마늘 이런 것들 넣어놓은 칸이고요. 여기는 반찬통으로 넣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꺼내기 어렵지 않아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뒀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 각종 뭐 빵, 뭐 튀김 등 이런 거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지퍼백으로 넣어놨고요. 이쪽 칸도
뭐 각종 제품들 이렇게 세로로 꽂아서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정말 작은 것들, 정말 찔끔찔끔 남은 작은 것들을 넣어놨어요. 플라스틱 책꽂이를 넣어서 이렇게 그냥 작은 것들도 쓰러지지 않게 이렇게 책 꽂듯이 꽂아서 넣었고요. 여기도 이제 조금 남은 거. 여기 위칸은 큰 제품들 위주로 넣었어요. 만두, 그리고 파스타면 삶아놓은 거, 돈가스, 그리고 여기도 뭐 고기 소분해 놓은 거, 이거요. 뒤에는 얼음팩이랑 그리고 이제 디저트 넣었어요. 제가 이번에 이 유리 반찬통을 새로 구매를 했어요. 결혼하고 몇 년 동안 마음에 쏙 드는 유리 반찬통을 못 찾아서 구매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결혼할 때 남편이 자취할 때 쓰던 반찬통이랑 양가 부모님께서 주신 반찬통 계속 사용을 했고요. 미국에 와서 밀폐 용기들을 좀 구매하긴 했는데 냉장 보관용 유리 반찬통은 구매하지 않았었어요. 한국인은 김치나 젓갈같이 좀 강한 반찬류들을 보관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플라스틱 용기에는 색배임이나 냄새배임 때문에 넣기가 좀 꺼려졌고, 또 스텐 용기도 좋은 스텐은 그런 걸 넣어도 괜찮다고 하지만 퀄리티가 좋지 않은 스텐은 약간 부식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고요. 한국 한식 반찬류로는 유리 용기만한 게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유리 반찬통은 대부분 그 밀폐를 위해서 가장자리에 고무 패킹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설거지할 때 정말 그렇게 귀찮을 수가 없더라고요. 설거지를 할 때마다 이 사이에 물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하는 것도 일이고, 또 이거를 빼내는 것도 일이고, 이 통 따로, 뚜껑 따로, 패킹 따로 설거지를 하는 게 정말 귀찮았어요. 앞서서 말했던 고무 패킹이 없어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락 용기로도 이 유리 용기가 사용하기가 편리하더라고요. 여기서 일단 전제 조건은 아이들의 도시락 용기로는 부적합하겠죠. 왜냐하면 유리다 보니까 깨질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뚜벅이로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자가용 등 차로 출퇴근을 해야 유리 용기의 이 무게도 괜찮겠죠. 도시락 용기로도 유리 용기가 괜찮은 이유는 뭐니 해도 전자레인지 때문이에요. 아침에 막 비몽사몽하고 정신이 없는데 불 앞에 서 있는 게 좀 벅찰 때도 많거든요, 사실. 그리고 아침에 바빠서 막 이것저것 하다가 불 앞에 둔 거를 깜빡하고 막 태워버리는 일도 생길 수가 있고요. 불 앞에 서지 않고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그대로 도시락 가방에 넣으면은 그게 가장 일이 빠르고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알다시피 전자레인지에는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플라스틱 용기도 안 되고, 물론 되는 용기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찝찝해서 넣지 않아요. 그리고 스텐 용기도 안 되죠. 스텐 용기 역시 된다고 하는 용기도 있는데 시간 제한이라든지 어떤 사용법에 있어서 좀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쨌든 불안하기도 해서 스텐 용기도 제외를 했고요. 안전하게 전자레인지를 돌릴 수 있는 용기는 유리 용기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런 사기 그릇 용기도 물론 돼요. 그런데 저는 이 유리 용기를 반찬 용기 겸 도시락 용기로 함께 혼용해서 사용할 건데, 이런 사기 그릇은 안에 내용물이 안 보이잖아요, 한눈에. 그래서 반찬 용기로는 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사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의 뚜껑으로 이런 실리콘으로 된 제품들도 많이 있죠. 이게 전자레인지 돌릴 땐 정말 편해요. 왜냐하면 실리콘은 전자레인지 넣어도 뜨거운 열에도 안전한 소재이기도 하고, 또 그냥 이 스팀물만 딱 열어서 전자레인지 돌리면은 밥이나 파스타, 리조또 등 딱 적당히 촉촉하고 따뜻하게 잘 데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실리콘 뚜껑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설거지 때문이에요. 이것도 많이들 아시겠지만 실리콘은 세제로 설거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식기세척기에도 넣지 못하죠. 이거는 베이킹소다로 손설거지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설거지할 때 세제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마지막에 이런 실리콘 남은 것만 모아서 베이킹소다로 하는데, 이것도 너무 귀찮은 거예요. 뭔가 세제로 그냥 한 번에 싹 다 해버리면 편한데 또 중간에 다시 이제 스펀지 바꾸고 베이킹소다를 여기에 덜고
닦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실리콘은 이렇게 말랑말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플라스틱이나 유리는 딱 안정감 있게 빡빡빡 밀기가 좋은데 이거는 빡빡빡 밀기도 불편해요. 이렇게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설거지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실리콘 뚜껑도 그냥 더 이상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유리 용기를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 보통은 이런 뚜껑을 같이 돌리면 안 된다고 해요. 이 글라스랑 뚜껑도 전자레인지에 넣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리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 수분이 그래도 좀 있어야 하는 요리들은 이런 전자레인지용 뚜껑을 사용을 하거나 또는 1분 30초 이상으로 좀 길게 돌려야 할 때는 사기 그릇 접시 같은 거를 올려놓고 돌리곤 합니다. 돌릴 때 뚜껑 열고 유리 그릇을 전자레인지 안에 넣고 이 전자레인지용 뚜껑을 꺼내서 얹고 돌려야 한다는 거. 이 과정도 사실 아침에는 좀 귀찮을 때도 있어요. 이 용기는 뚜껑까지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아침에 밥을 돌릴 때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돌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냥 전자레인지까지 가능한 뚜껑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대신 이 제품을 알아볼 때 후기들에서 말한 단점은 이 뚜껑을 열고 닫기가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뚜껑은 이렇게 딱 날개를 이렇게 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딱 이 부분이 열리지 않고 이렇게 뭔가 고정된 형태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딱 붙잡고 살짝 얘를 들어서, 여기도 살짝 들어서 이렇게 올리면 된다고 해요. 지금 몇 번 해보니까 손에 바로 익어서 이거는 그렇게 크게 불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용기의 또 한 가지 단점은 완벽 밀폐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고무 패킹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겠죠. 해볼게요. 이 정도 떨어지네요. 그래서 뭔가 국물이 있는 김치나 뭐 깍두기 같은 그런 반찬류를 담기에는 부적합할 수도 있는데, 반찬통을 꺼내고 넣고 할 때 흔들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기울일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조심히 꺼냈다 닫았다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그게 불안하다면은 김치류는 스텐이나 유리에 이런 완벽한 밀폐가 되는 용기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제가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해보면서 불편한 점이 발견이 되거나 또는 비추한다라는 생각까지 든다면은 꼭 다시 공유를 해드릴게요. 요리를 여기에 담아서 뚜껑을 닫고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돌리고 이대로 도시락 가방에 넣고요. 퇴근하고 와서는 이거를 뚜껑을 열어서 세제로 손설거지를 뚜껑까지 다 해도 괜찮고, 또는 뚜껑까지 식기세척기에 다 넣어도 된다는 점이죠. 솔직히 설거지에 들어가는 그 노동력과 시간은 줄이면 줄일수록 삶의 이득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